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심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1심을 담당했던 우인성 재판부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무죄를 받은 부분도 전 씨 선고에선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두 재판부의 판단이 왜 엇갈린 것인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성배 씨 1심 선고 내용입니다.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전 씨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가 가까워진 정교 유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공생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건진의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2년 4월과 7월 윤영우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모두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대가로 본 겁니다. 김건희 씨와 공모해 수수했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고 기업들에게 세무조사를 막아주거나 사업 추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아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도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받아 현금 1억 원을 받은 건 맞지만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거나 수수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긴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비공식 직책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의 당대표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정교 유착에 이르렀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공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가 범행을 통해 취득한 1억 8천여만 원을 징수하되 김건희 씨가 사용한 샤넬 가방 등은 김 씨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던 전 씨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법정을 나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회의감이 든다더니 선고 닷새 만에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도 1심 결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곧 항소할 예정입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직위원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군을 보낸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폭동으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정해진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윤 전 대통령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항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회의감이 든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항소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인 오늘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파견이 해제된 검사들까지 불러 어제 2시간 반 동안 회의를 한 조은석 내란특검도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형을 구형했는데도 재판부가 실패한 계엄이고 고령이란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권력 독점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 권한에 맡긴 것도 2심에서 다시 다툴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가 쿠팡 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쿠팡을 차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차원입니다. 대법원 판결 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관세 수단을 찾느라 여념이 없는데 쿠팡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JTBC에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미 하원 법사위에 출석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7시간에 걸친 비공개 조사 뒤에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What did you say toda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 has discriminated? 이번 절차는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는지에 대한 사전조사 성격입니다. 법사위는 향후 조치를 묻는 JTBC 질의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청문회와 대응 입법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쿠팡 조사를 주도한 하원 법사위는 친 트럼프 핵심 인사인 짐 조던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도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They target American companies and call it regulation, tax innovation and call it fairness. We are seeing it in South Korea. 최근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의 대체 관세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로 장난치면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는 배경입니다. 현재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미 무역대표부에 한국에 보복 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적용 조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당장 다음 달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법사위 조사로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프레임이 공식화되면 행정부의 301조 발동 명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서 10대 딸이 숨지고 40대 어머니와 또 다른 딸을 포함한 3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가족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를 가득 메운 화염 속에서 검은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불은 아파트 8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냄새는 진짜 딱 들이키자마자 거의 불났다는 그런 느낌이었고 소리도 되게 터지는 소리가 불이 난 집안은 모두 검게 뒤덮였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진 채 창틀만 남았고 복도와 천장도 모두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집안엔 어머니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40대 어머니와 14살 작은 딸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7살 큰 딸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베란다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굴에 재가 많이 묻어 있으셨고 따님분이 그 소방관분한테 언니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이들 가족은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사를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아이도 중학생인데 제가 오전 내내 울다가 내렸거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아마 오고 가다가 분명히 엘리베이터나 봤을 건데. 불은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윗집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들이마셨고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불이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조율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눈뜨고 비트코인을 털린 두 개의 사건을 연이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강남경찰서가 비트코인 22개를 도둑 맞았습니다. 해킹 범죄에 연루돼 4년 전쯤 확보한 코인인데 현재 시세로는 21억 원 정도 됩니다. 마스터 키만 알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USB 형태의 코인 지갑만 보관했다가 해커에게 탈취당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2021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코인 업체의 해킹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범죄에 연루된 비트코인 22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콜드 월렛이 아닌
외부 콜드 월렛에 보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콜드 월렛은 USB 형태의 코인 지갑입니다. 그리고 코인 지갑마다 실물 저장 장치를 잃어버려도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알면 USB 실물이 없어도 코인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갑의 모든 그 잔고를 움직일 수 있는 마스터 키입니다. 니모닉 문구가 세면 다른 지갑에서 그대로 복구해서 자산을 탈취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서가 보관하고 있던 외부 코인 지갑에 니모닉 코드를 해커 정모 씨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코인 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 해킹 피의자 정모 씨가 2022년 5월 니모닉 코드를 확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시세로 21억 원에 달하는 양입니다. 경찰은 4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탈취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어요? 외부에서 특정 키가 있으면 콜드 월렛 그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건 상식인데. 강남서가 그러면은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았죠. 정 씨는 지난 2023년 말 필리핀으로 출국한 거로 전해집니다. 뒤늦게 경찰청은 가상자산 별도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